복싱 하다 보면 이제 카운터 펀치 한 방 큰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수익률이라는 건 잽 이렇게 상대에 대한 데미지를 계속 누적시켜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누적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복리로 일어난다. 100만 원 넣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만 원 수익이 났어요. 101만 원을 또 다음 투자를 하면은 이제 102.1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 보면 조금씩 수익률이 이제 높아지는 게 보실 수가 있죠. 10년 뒤의 객차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1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리를 통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게 무서운 거지. 1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 그런 인생은 없고요. 복리로 좀 장기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주식 투자하는 이유겠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모주식 마사지맨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금요일날 낙스닥 무려 마이너스 4% 폭락했다, 여러분한테 이 사실 전해드리면서 많이들 조심하시라, 월요일날 코스피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미스터9 K님 같은 이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겠다, 금요일 수익 종목 정리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반응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디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형님 뭔 난리다요? 믿고 투자한 회사 싸게 살 기회. 굉장히 투자가적인 마인드가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한규님도 마찬가지로 안 팔면 그만. 뭘 그리 걱정. 저는 오히려 매수리 보트 정리 중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분들한테 저도 자세를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락장에 끝물이 아니고 전초, 초반 이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은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급락장을 기회로 잡고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으로는 이제 손실이 나는 거를 이제 피하는 거, 이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급락장에서도 여러분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수익까지 염원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게요. 국가가 혜택을 주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한번 봐보시게요. 여러분 나스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이런 굉장히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4%면은 거기에는 삼성전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뭐 애플이라든가 유수한 쟁쟁한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는 다 폭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락을 기록을 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환율 그래프 이게 1년 차트인데요. 환율 그래프 보시면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한 3개월 들어가지고 굉장히 각도가 가파라졌다. 이런 사실 여러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주린이들의 필승 투자법, 기적의 투자법 같이 한번 봐보시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주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량한 기업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된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태조 이방원, 신조어들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조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기업을 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들이 상승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급등하면 남은 건 이제 급락밖에 없어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런 게 들어와 보기보다는, 그러나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이제 세금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투자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저도 실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ISA 계좌거든요. 올해 제가 2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총 매입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총 평가는 1950만 원. 지금 급락장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여기는 3.63이라고 적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5%예요.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간 배당 받아가지고 또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총 손익하고 수익률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딱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총 매입이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꽁다리 18만원, 15원이 붙었잖아요. 이건 이제 중간 배당 받은 걸로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2.5%고, 게다가 이제 기말 배당 한 4% 정도. 왜냐면 제가 ISA 계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률을 많이 편입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 정도가 기대가 되고, 4%면 한 80만원. 여기에다가 이제 80만원 추가하면은 지금 1950만원이니까 2030만원.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 지나면 한 30만원 이익으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내년 또 중간 배당 받아가지고 또 주식 개수 눌리고, 그리고 또 내년 말에 기말 배당 받아가지고 주식 개수 눌리고, 그러면 이제 복리로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나는 거겠죠. 어떻게 복리냐? 여러분이 주식 사면 그걸 끝이 아니잖아요. 그 주식에서 또 배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애초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중간 배당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 110주로 늘렸다.
그 배당이 100주에 대해서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110주에 대해서 배당이 나오죠. 또 110주에 대해서 배당 받아가지고 한 130주까지 늘렸다. 그러면 이제 130주에 대한 배당을 받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이게 복리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ISL 계좌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배당금 입금이 된 거 보이시죠? JB금융지주 지금 2천만 원 중에 저는 ISA 계좌는 안정적으로 투자가 첫째 원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분산, 즉 2천만 원을 한 번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200만원씩 10종목을 사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 총액은 굉장히 낮지만 여기 보시면 소득세, 주민세, 지금 세금이 전혀 0원인 거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 종목에 몰빵을 했으면 배당금 입금이 좀 더 큰 금액으로 찍혀가지고 여러분들 눈이 확 돌아갔을 건데 지금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차에서도 배당금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소득 세금은 전혀 없다. 배당세 15.4%, 15.4% 굉장히 눈에 있죠 여러분. 이자 소득세도 15.4%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한 예금에 넣어놔도 15.4% 국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84.6%만 여러분한테 귀속이 되는데요. 배당세도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 없이 이렇게 온전하게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빼내가지고 하드 사 먹어야 된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주식을 또 사야 되는 겁니다. JB금융주주를 전 샀고요. 그 JB금융주주 8주를 샀는데 그 8주가 기말 배당을 또 주겠죠. 마찬가지로 HD현대 고려신용정보도 이렇게 배당금이 줄줄이 이제 입금이 됐는데요. 그 다음 그거는 이제 CJ4U CJ의 네 번째 우선주라는 뜻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미래가 있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투자를 했고요. 한 주 75,500원 더 산 거 보이시죠? 기말 배당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당 받은 모든 금액을 재투자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배당세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자 소득세하고 똑같죠? 15.4%. 국가가 여러분이 이자를 받으면, 배당을 받으면 아무 노력 없이 국가에서 이제 15.4%를 captu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에 4% 이자, 예금 이런 거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세 빼보면은 3.384%. 굉장히 낮은, 왜냐면 나머지 금액은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오히려 역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없는 5%, 배당을 이제 5% 받았다고 예측을 해볼게요. 5% 배당은 받기는 좀 쉬운 편이니까요. 그러면 이거 세금 효과가 없는 5.91% 상금품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려 1%포인트 차이가 나버리죠. 계산은 복잡하니까 그냥 6%로 할게요. 여러분 5% 기대하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없는 효과를 고려하면 무려 6%다.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5%일 경우에 그렇고 만약 10%다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1년만 지나면 10%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0%다 그러면 무려 11.8%예요. 그냥 간단하게 12%로 할게요. 2%포인트로 이제 수익률이 격차가 벌어져 버리죠.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제 세금 효과는 굉장히 극적으로 변한다. 물론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20% 수익률을 하면은 더 높아질 것이고 더 격차가 커질 것이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SA 계좌 제가 이번 올해 2월 달에 생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기간 코스피는 여기도 다 아시죠? 비밀일 것도 없으니까 이때쯤 IS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런 폭락을 거치고 나서 10%가 더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 ISA 계좌는 겨우 마이너스 2.5%예요. 여기 담겨있는 총손익 수익률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하셨죠? 2천만 원 넣는데 이제 18만 원 꽁다리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그 금액이고요. 실제로 원금은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에서 총 평가 금액이 1,9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50만 원이고 얘는 겨우 마이너스 2.5%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매입은 18만 원어치 더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기말 배당이 더 나온다. 굉장히 좋죠. ISA 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제가 실험해 보고 있는데요. 이체 입금 보시죠. 100원, 50원, 30원, 10원, 5원 이런 식으로 1원이라도 더 넣어보려고 했는데 2천만 원이 딱 거기까지만 됩니다. 제가 실험 직접 다 해봤고요. 1999만 9,999원 있으면 2원 절대 입금이 안 돼요. 1원까지만 딱 입금이 되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추가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금 입금이 되더라고요. 중간 배당 이번에 받았는 거 보니까 이거 튕겨 나오면 어쩌지? 입금 안 되면 어쩌지? 그러게 했는데 배당금은 18만 원어치 정확히 또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용료라고 이것은 그다지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 넣으면은 자유예금은 한 0.1%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탁금 이용료는 이제 중고사가 주는 이제 자유 입출금식 예금의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얘도 추가 입금이 되더라고요. 저는 얘들 혹시 IS 계좌에서 2천만 넘어가지고 튕겨 나오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실험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입금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제 투자 기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정을 추구하는 ISA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분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한 2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수익률 개별적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종목이 보입니다. 기아자동차 마이너스 5%고 CJ4우도 마이너스 5%. 그런데 간혹 좀 수익률이 있는 기업도 눈에 띄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밖에 안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록 10%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주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사무도 마찬가지고, 넥센은 한 8천원어치 샀어요. 이제 2천원어치 꽉꽉 채워서 샀는데 나머지 한 9천원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배당 주는 그나마 이제 한 4천원짜리가 있길래 넥센 2주 샀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냥 돈이 남았길래 샀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꽁다리 남기지 마시고 배당 주는 주식이면 이렇게 꽉꽉 채워서 사세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굉장히 엉망이죠. 엉망인 기업도 있지만 이 모든 종목을 분산했기 때문에 걱정이 전혀 없죠, 여러분. 결국에는 마이너스 10% 이런 기업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5%에서 막아버렸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쭉 이어서 보시면 한국기업평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근데 이제 고려 신용정보, 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샀어요. 다른 기업들은 한 200만원치 샀는데 얘는 한 60만원치 더 샀죠. 그리고 수익률도 높아버렸어요. 플러스 20%. 그렇기 때문에 얘가 56만원 수익이 났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샀어요. 240만원치 샀는데 얘는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어도 고려 신용정보 이걸로 이제 똔똔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분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매입 금액이 높아가지고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얘도 수익률이 터져가지고 얘들이 수익률을 많이 방어를 해줬다. 이게 여러분 분산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분산 투자하시고 우량주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하시고 이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가 있어요. 올 연말 지나면 배당 받은 걸로 수익률 플러스로 이제 반전 될 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면 월요일날 폭락한다면, 제 구독자분들도 월요일날 폭락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주식을 사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폭락했으니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도 상당히 멋지고 좋지만 좀 더 확실한 현금은 어떨까? 배당주를 사는 건 어떨까?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여러분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배당소득세.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 국가가 허락해준 마약이죠. ISA 계좌를 통해 가지고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배당주를 넣어둔다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눈치채실 수가 있겠죠. 제 계좌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ISA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세금 없이 배당 받으면 그걸 이제 빼내 가지고 하드 사 먹고 쭈쭈바 사 먹고 이러면 절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바로 또 다른 배당주로 재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량한 배당주. 기적이라는 건 1억 넣어놓고 이제 조마조마하게 어떻게 될까? 요행적으로 한 2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복싱 하다 보면 이제 카운터 펀치 한 방 큰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수익률이라는 건 잽 이렇게 상대에 대한 데미지를 계속 누적시켜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누적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복리로 일어난다. 100만원 넣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만원 수익이 났어요. 101만원을 또 다음 투자를 하면은 이제 102.1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 보면 조금씩 수익률이 이제 높아지는 게 보실 수가 있죠. 10년 뒤의 객차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1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리를 통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게 무서운 거지. 1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 그런 인생은 없고요. 복리로 좀 장기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주식 투자하는 이유겠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1억 넣고 한 2억 된 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적은 결국에는 또 다른 기적, 안 좋은 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1억 넣고 2억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2억을 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은 1억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상패가 될 수 있는 거고,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기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배당주는 어떻게 골라야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 국내 주식 들어가가지고 배당주 한번 보시면 배당주 순위별로 이렇게 쫙 정렬이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기업들, 베트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실제 알고 보면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지우가 보면, 그리고 증권사, 여기 배당을 많이 주는 증권사지만 지금 코스피가 고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기업 중에 또 이제 건설사도 좀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건설사도 좀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가다 보면 남는 기업,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 그런 기업들 사시면 돼요. 불투명한 기업 제거하고 이상한 기업 제거하고 그러면 남는 기업 매수하면 딱 땡이죠, 여러분. 이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배당주 투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사시면 되겠어요. 혹은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제가 산 배당주, 다른 사람이 산 배당주 이런 거 염탐하셔가지고 같이 사신다면 주가가 내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배당 보고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고마워 함께하는 고모주식 엔터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